자, 그러면 이러한 챗 GPT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재다능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척척 박사. 언제 어디서나 대기해 줍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대기해요. 인간은 9 to 5예요. 그죠? 9 to 5, 9 to 6죠. 저는 6라서 9 to 6인데 옛날에 9 to 5였는데 9 to 6. 그렇죠? 어찌됐건 점심 먹고 뭐 하면 한 인간은 8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고 지쳐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그렇죠? 쉬어야 돼요.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왜 하루에 9시간, 8시간을 근무하는 줄 아세요? 왜요? 이빨도 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씹을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 근데 챗GPT는 그렇지 않다. 피곤하지도 않다. 그냥 계속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이 없다. 이걸 꼭 LMM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너무나 많은 언어를 다 이미 습득하고 있다. 적응형이다. 대화의 스타일, 포맷, 길이를 스스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손에 감지만 해가지고 키보드가 내 손을 감지해서 뭐 하는 게 아니죠. 이게 프롬프트라는 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걸 하는 걸 입력해서 오죠. 비용 절감,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속도도 생각할 수 없이 빠르죠. 그렇죠? 이러한 게 참 매력 포인트인데요. 자, 작동 원리를 또 이야기할게요. 매력 포인트 얘기했는데 작동 원리. 이제 챗GPT에서 T에 대해서 우리 G는 했죠? T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T가 뭐예요? 트랜스포머. 영화를 생각하는 T.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어텐션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텐션이라는 건 여러분들 차렷이란 뜻이죠. 또는 주의, 집중. 이란 뜻이에요. attention. 그럼 차렷. attention, please. 그러면 집중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ttention 메커니즘이라는 건 무언가 엄청난 글 속에서 GPT 입장에서는 집중해야 할, 그죠? 집중해야 할 부분이나 집중해야 할 단어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거기에 집중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에 집중한다. 강아지가 공원에서 뛰어놀았다 해서 강아지와 뛰어놀았다 사이의 관계를 그냥 강아지고 뛰다지만 여기에 강아지를 공원에서 뛰어놀렸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뭔가 조사라던가 앞뒤의 문맥이라던가 또는 그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를 다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나 어휘들을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형태를 바꾸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맥을 잘 파악해서 원하는 대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얘가 적응하고 바꿔준다, 처리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학습 과정으로 보면 이제 프리-트레이닝 또는 프리-트레인드 사전의 학습이죠.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 패턴을 이미 학습했죠. 위키피디어, 책, 뉴스, 코드 저장소 등. 위키피디어는 뭐 여러분들 한때는 되게 유행했어요. 위키피디어,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백과사전, 그렇죠? 엔사이클로페디아가 백과사전인데 이제 위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위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막 이렇게 쓰면 첨가해서 이렇게 글을 나중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다 학습했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학습했고 뉴스를 다 이미 봤고 코드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나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요게 약간 초창기였다면 근데 요즘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인은 정교한이죠. 튜닝이라는 건 조정이죠. 뭐 튜닝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막 얼굴에 뭐 보톡스 맞고 그러면 얼굴 튜닝했다 이런 말도 하죠. 장난삼아. 그래서 특정 업무에 맞게 추가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법률 자문으로 활용하는 답을 좀 원해.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는 법률 자문용으로 좀 만들어줘. 또는 의료 상담용으로 만들어줘. 등등이 이제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 과정은 프리트레이닝에서 파인 튜닝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RLHF. 뭐의 약자냐?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입니다. Reinforcement는 강화예요. 강화. 그죠? 강화된다. 더 힘이 세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리니까 다시 again 재강화된다. learning 학습을 무엇으로부터? 인간의 피드백은 한국말로 바꾸기 더 힘들어요. 피드백. 그러니까 인간의 피드백으로 통해서 또는 그것으로 강화된다. 학습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해서 더 좋은 답이 나오도록 한다. 그죠? 잘못된 답을 내면 아니야 잘못됐어. 새롭게 해줘. 뭐 답변을 더 어떻게 해줘. 무슨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욱더 강화가 되고 학습을 더 하는 이러한 패턴. 그래서 RLHF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얘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인간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줬으면 이걸 어떻게 해줘, 좀 줄여줘, 늘려줘, 어떤 스타일로 해줘, 무슨 단어를 더 넣어줘, 어디에 쓸 건데, 누구 뭐 대상자는 누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튜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인간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더 학습이 강화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챗 GPT가 사실은 한계가 좀 봉착은 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다 극복했는데 한때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건 이제 환영, 환상 뭐 이런 거죠. 사실이 하는 내용을 그렇게 생성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집현전 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집현전 학자 중에 한 명이 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니까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사용하고 있던 맥북을 들어서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챗GPT에서 세종대왕 맥북 이렇게 치면 그런 거는 사실 없어. 그거는 무슨 내용이었어. 뭐 등등으로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것도 다 이제 뭐 했습니까? 다 조정을 하고 나타나지 않게 하고는 있죠. 근데 한때는 이런 한계가 있었고 한때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죠. 또 편향의 문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의 결과에 반영한다. 그래서 편향, 바이어스, 편견하고는 좀 다른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들이 어떤 이 학습자를 보고 끊임없이 이게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학습자가 자꾸 한쪽의 편향으로 가면 얘도 답을 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를 위한 AI이고 나를 위한 챗 GPT인데 너무 편향적으로 가다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는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모든 답이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답인지 아닌지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어찌됐건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활용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활용 사례는 이제 비즈니스 교육 개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비즈니스에서는 보고서 자동 작성. 요즘에 사실 챗GPT를 옆에 띄워놓고 일하다가 또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좀 문제긴 하는 거기 너무 의존하는 거. 거기 있는 내용만 갖다 긁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활용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 작성, 그리고 이메일 초안도 생성해가지고 회의록 요약하는 거. 뭐 요약은 당연히 해주면 좋죠. 이메일의 초안이에요. 완성본을, 그러니까 AI가 이메일을 다 써주는 게 아니고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새롭게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컨설팅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보고서 초안을 70% 정도 자동화하고 있다. 자,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 수준별 맞춤 튜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나만의 학습 교사가 교사로서 뭐라고 하죠? 그런 거 뭐, 튜터라고 하죠. 튜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2차 방정식 이 문제를 풀어줘 그러면은 공식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이거야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요즘은 뭐예요? 자, 공식을 한번 먼저 알려줄까? 응, 알려줘. 그럼 공식은 이래. 그럼 이 공식을 해서 어떻게 대입하는지 한번 해볼래? 하고 이제 끌고 가요. 촉진시키고 이런 역할도 요즘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시험 대비 문제 퀴즈 생성하는 거죠. 어떤 교재라던가 학습의 내용이 있고 이 내용 학습해야 할 내용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자, 이걸 가지고 문제 뭐 객관식으로 20개 만들어줘. 아니면은 이 문제에서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랄까 서술형 문제를 뭐 5개 풀어줘. 뭐 뽑아줘. 이런 등등의 내용이죠. 그래서 칸 아카데미의 카미고 AI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개발 코드 자동 생성 뭐 디버깅 지원한다. 그죠? 그래서 코파일럿도 생성형 AI 한 형태인데 얘가 이런 걸 잘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개발팀이 3일에 걸리던 프로토타입 코드를 하루 만에 요즘은 하루도 아니죠. 더 빨리 생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냐? 이제 광고 카피, 그죠? SNS 콘텐츠, 뭐 캠페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스타트업이 한 달에 만들 걸 하루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창작, 다양한 예술성 있는 소설시, 음악, 영화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그래서 단편 영화 시나리오 전부 AI로 작성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활용 사례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첫 주차 1강이라 조금 길긴 한데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신 트렌드는 어떠냐? 멀티 모달 AI다. 여러분 이제 멀티라는 건 잘 알죠? 멀티는 다 또는 다기능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달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형태예요. 형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과거에는 뭐 텍스트로만 나왔지만 이제는 이미지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 영상도 통합적으로 멀티하기.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내어준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멀티모달. 자, 그래서 챗 GPT에 있는 4 비전 그리고 제미나이, 클라우드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멀티모달로 상당한 AI의 생성형 AI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면 분석 설명 관련 코드까지 작성해 준다. 자, 경량화와 온 디바이스. 경량화 너무 무겁게 끌고 다니지 않고 이제 뭐 그죠? 휴대폰 하나. 휴대폰에 GPT 깔고 이제 휴대폰에서 우리가 GPT도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정보 위험, 유출 위험도 감소되고 그래서 기기 안에 그렇죠? AI가 있습니다.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뭐 TV에서도 뭐 부르잖아요. 오케이 구글 뭐 이렇게도 하고 또 뭐예요? 지니야 뭐 이렇게도 하면 네 뭐 대답하죠. TV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안에 TV건 휴대폰이건 냉장고도 그렇고 그 안에 다 AI가 다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이전트형 AI라는 겁니다. 에이전트형 AI. 이게 상당히 이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건데 이제 에이전트형 AI. 제가 에이전트형 AI에서 AI의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조금 하나 검색을 해서 가져온 게 있었는데 샘 알트만이 얘기한 에이전트란 뭐냐?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도 복합적인 작업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개괄적인 설명만 줘도 복합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는
과거처럼 막 자세하게 뭔가를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제가 스스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끌어당기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는 대리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토 GPT, 랭체인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윤리적인 규제, 저작권 문제라던가 데이터의 편향성, 그리고 AI Bill of Right, 그죠? 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AI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챗GPT의 탄생부터 그것에 갖는 의미, 작동 원리, 그리고 최신 트렌드라던가 그리고 활용에까지 쭉 봤어요. 뭐 정리하기는 제가 앞에 나온 대로 다시 학습 목표 대비해서 생성형의 의미, 제너러티브, 그렇죠? GPT의 제너러티브의 개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장면별로 이렇게 쭉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이니까 요거는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는 제너러티브하다, 그렇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프리트레인드 하면은 데이터로 이미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에 집중해서 새롭게 형태를 바꿔내고 문맥에 맞게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생성형 AI의 활용 사례와 최신 트렌드, 그렇죠? 멀티모달, 경량화와 온 디바이스 AI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보고 또 AI 에이전트, 그렇죠? 간단한 어떤 설명이나 간단한 요청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 일어나고 있는 게 최신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 챗GPT나 AI, 생성형 AI의 개념이 다시 한번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정리가 됐겠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단 첫 주차 1강은 마치도록 하고요. 2강에서는 이제 효과적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강 마치겠습니다. 예, 곧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